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라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이런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상징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소통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리고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네, 센트럴 파크가 있죠. 런던 하이드파크 한 구석에는, 한 구석인가? 예, 누구든지 올라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가 있다고 하죠. 예, 거기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린 케네디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하이드파크였나 센트럴 파크였나,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는데, 페이스북은 거점을, 텐트를 치고, 각자 치고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도 하고 다른 텐트로 옮겨가기도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트위터는 각자 떠드는 것이죠. 큰 광장에서. 네, 거기서 목소리가 좀 더 크거나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기도 하는, 저에게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트윈 머신인 우리 무르쿠투쿠스, 학명 무르쿠투쿠스, 라틴어로요. 네. 호모 무르투쿠스, 호모 트위토리어스, 네,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물뚝심송 박성호입니다. 예, 물뚝심송 박성호. 이름은 참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죠. 예. 근데 굳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박성호라는 얘기를 한 게, 네네. 방금 그 센트럴 파크, 하이드 파크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이 박씨들이 성을 파크로 써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공원이나 네네. 주차장을 가도 네. 항상 이름이 써 있죠. 그렇군요. 네. 저는요, 어딜 가든 저는 SON 아닙니까? 네. 손입니다, 손.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저기 에이스 거리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분명히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네. 말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요 하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의 중앙일보는 없었습니다. 그 중앙일보는 60년대에 들어와서야 창간이 되기 때문에 네네. 없었고, 제가 이제 이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네. 중앙일보에서 나중에 발간한 민족의 증언이라는 책자를 참고를 했는데, 아이고, 이런 유신스러운 민족의 증언. 네. 그 책에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당시의 사건을 나중에 중앙일보가 기록을 했다. 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마치 당시의 중앙일보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한 거죠. 예, 정정입니다. 네. 사실은 이 방송을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중에 들으시면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 의문점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팟빵 게시판을 보시죠? 가끔 모니터 하시죠? 보기는 다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트위터에 멘션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정을 해주는 게 네. 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정정하지 못하고 틀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은 답사기가 아니라 진짜 사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세히 들어주시고 틀린 부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물뚝심송님이나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하신 분들은 좀 나아요. 예, 저는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네. 오류를 제가 범하고 있겠습니까? 특히 예. 글과 달라서 말은 네. 진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른 문장으로 표현돼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기껏 글을 썼는데 분명히 나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엉뚱하게 읽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문장 구조가 약간 묘해지면서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항상 조심을 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랑 해보자는 겁니까?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예. 그런 분도 계시죠. 예. 이걸로 에이스를 하고요. 예. 예, 중간에 오늘 뭡니까? 중간 배경음악을 네, 우리 윤대용 PD가 그게 회심해. 나왔군요. 예. 예. 그거 한번 들어보고선 본론으로 넘어가는 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음악이 나올지 들어볼까요? 네. 중간에 키 트랜스가 한번 됐다가 다시 살짝 돌아오는. 이거는 뭐랄까 미스터리가 가미된 네. 대하 역사 드라마 뭐 이런 거에서 쓰는 음악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드로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추리. 네. 예. 이제 유니버셜한, 예. 갤럭시스러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예. 국민방위군 사건 오늘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네. 시간이고 사실 사건은 지난번에 다 벌어진 상황이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예.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네. 뒤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던 신성모, 국민방위군을 만들었던 네. 그 핵심 세력이죠. 이 신성모 장관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더 추가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낙루 장군 눈물을 자꾸 흘려서 예. 그 눈물이 뭐 슬픈 걸 보고 흘리는 게 아니라 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연설을 하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뭐 격려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네, 네. 뭐 이런 근데 그게 솔직히 진짜 감동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렸을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각하께서는 진짜 감동해서 흘리는 건 줄 알고 주변에서 보기엔 그랬겠죠. 네,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임화수라고 하는 예. 배우가 있었죠. 예. 임화수라는 배우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뭐 형장 이수로 사라집니다만 그렇죠.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아버님 이러면서 이승만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는 그래서 신성모랑 임화수가 누가 더 훌륭한 배우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네.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난 감동에 몸을 떤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다면 네. 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걸 너무 자주 울고 장관이라는 자가 말이죠. 근데 신성모. 그렇죠. 예. 네. 그 신성모가 사실은 일제 때 독립운동을 꽤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경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의 군사위원도 역임을 했었고요. 임시정부 소속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을 탄핵할 때 임시정부 네. 시절에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때 신채호 선생 편에 서가지고 네. 이승만을 탄핵하는 길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름 원칙이 있었던 분이었군요. 예.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귀국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네. 사실 이제 그 해외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하던 특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네. 가장 큰 문제가 국내에 기반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하도 오래전에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예. 이 신성모도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한다고 한 게 그 대한청년단 같은 이제 청년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네. 그 사실은 이제 필요도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익 테러 같은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런 걸 함으로써 이승만 입장에서는 신성모가 이끄는 청년단이 필요하긴 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임정 때 나를 탄핵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총선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네. 신성모는 이승만에게 사력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그렇군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지만 네, 하여튼 예. 그 국방장관으로서의 그런 군사적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없었던. 않다. 예, 정규 군사 교육을 많이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이승만에게 속해 있지만 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결국은 자기 밑에 있던 대한청년단 사람들을 정규 조직에 흡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대한청년단이라고 해봐야 그건 임의단체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단체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봐야 네.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뭐 가끔 뭐 재력가들이 와서 이제 뭐 돈 좀 주고 가고 뭐 이런 불안정한 단체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한민국 정규군의 그 단체의 청년들을 포함시켜서 장교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목적이 하나 깔려 있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당시에 그 군인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초급 장교들은 더더욱 그러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육사도 있었습니다만 육사를 그럼요. 예. 속성으로 10기까지는 사실 속성으로 이렇게 해서 속성이었죠. 그래서 예. 전선으로 투입시키고 전쟁 기간입니다만 4년 그 학제를 보장한 게 바로 전두환이 노태우가 있었던 11기부터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니까 현임이라고 해서 현지 임관이라는 맞습니다. 그런 예. 제도를 두게 되었고 뭐 무슨 갑종 뭐 이런 갑종도 있었죠. 있었고 그때. 예.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리는 네. 바람에 전쟁 중에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가동시킨 거죠. 아, 예.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대한청년단 단원들을 그냥 장교로 임관시키고 싶어서 국민방위군을 이렇게 만들었다. 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횡령과 착복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아, 단순히 그게 어떤 욕심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완전히 일일까요? 조직적인 수준으로 움직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미 이게 신성모가 자신의 정치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집단에게 이 돈을 보냈다. 아, 정치 자금으로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집권 여당이나 이승만이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거겠군요. 예.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51년도까지만 해도 자유당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국회 내에서도 이런저런 조직들이 막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막 결성되고 네. 있었고, 한민당은 갈수록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던 약해지고 상황이고, 있고. 예. 혼란기였는데 그때 국회에 신정동지회라는 정치 조직이 탄생을 하죠. 네. 신정동지회는 원래 있었던 민정동지회와 국민구락부가 결합한 단체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친이승만계의 주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집단에도 대한청년단 멤버들이 많이 대거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금을 댔다. 국민방위에서 횡령하고 착복한 자금을 일로 보냈다. 네. 라는 의혹이 그때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아, 확인된 건 아니고요. 결국 확인을 못합니다. 아, 예. 예. 근데 뭐 상당히 근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국민방위군을 신성모 국방장관이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한 게 사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순히 돈 욕심 또는 그 배후에 있는 권력의 욕심 이렇게 뭐 어떤 하나로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직적인 또 복합적인 이유에서 이런 비극이 탄생을 한 거죠.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런 비극이 발생을 했고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챘습니다. 이제 사회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막 곳곳에 죽어나가고 네. 잘 먹지도 못하고 막 타령 집단으로 막 도망 나오고 네. 막 거짓대들 같은 사람들이 막 지역에 막 돌아다니고 네. 막 이런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국회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가동을 시킨 거죠. 네. 이 위원회에서는 그 조사권이 있는 거죠. 국회가 부여한 조사권이 있는 거죠. 네. 각 교육대를 가서 막 증거를 수집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조사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니까 이 조사는 막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승만이나 신성모 입장에서는 이걸 내비둘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간첩의 책동이다. 불순분자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 유언비어를 듣고 그 군을 음해하고 있다. 뭐 제5열의 책동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신성모가 공개적인 그 국회나 이런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번에 국가 방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남하시켜서 철저히 확보했다는 것은 큰 성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방위이 잘 됐다 이거죠. 사람들 다 모았으니까. 그리고 희생자가 아주 적게 난 것은 국민에게 아주 행복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문장은 좀 이상한데 당시 보도된 문장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대로 놔뒀으면 적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으로 그렇죠. 예. 이게 쓰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싹 쓸어서 확보했다. 싹 쓸어서 예. 남쪽으로 보냈다. 예. 어?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사람이 죽긴 했지만 조금 죽었는데. 예. 예. 그 정도밖에 안 죽었다. 전시에. 예, 전시에 우리 잘한 거다. 굉장히 잘 된 거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당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승만에게 부탁을 해서 네. 그 국민방위군 사령관이었던 김윤근을 대동하고 네. 뭐 대구 지역을 순시를 하기도 하고 네네. 예. 그리고 그 국민방위군에 있었던 그 산하 조직인 방위사관학교 네. 그 졸업식장에서 이승만을 초대해서 이승만이 그 졸업식장에 연설도 하고 아. 잘 되고 있다. 여기 저 사관원 후보생들도 막 졸업하고 있지 않냐.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죠. 아주 공세적으로. 예, 오히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권력을 잡은 쪽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뻔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의 종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뻔뻔합니다. 예, 종족별 특성이라 이거죠. 예. 네. 하지만 그 사건은 너무 컸어요.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유력한 정치가들이 이 문제에 다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 이제 그 내무장관이었던 조병옥 씨는 조병옥. 예. 아예 그 훈련소에서 죽은 국민방위군 훈련병들의 사진을 네. 찍어오고 그들이 입었던 그 남루한 넝마 같은 옷, 그들이 먹었던 그 짐승한테도 못 줄만한 비참한 음식들 네. 이런 걸 싸들고 와서 경무대를 직접 가서 이승만한테 보여주고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당장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그 책임을 지워라. 잘라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승만은 거절합니다, 물론.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윤보선도, 그 완전히 결별하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지만, 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승만과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승만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네. 그 윤보선이 가장 실망한 것은 이승만이 자기가 윤보선이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을 때, 네. 그 얘기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까지도 그런 예.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서로 다 아는 사이에. 아는 사이에. 예. 이거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결국 이 윤보선은 나중에 이승만과 결별을 하고 4.19 이후에 다시 이제 정계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군요. 경제민주화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지지자라면 크게 실망을 해야죠.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은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이승만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해서 사표를 내버립니다. 이시영 부통령은 예. 어떤 분입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 시가로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삼남의 최고 부자였던 그 가문, 예? 이회영부터 해서 예, 그 집안이죠. 그 집안 중에서 결국 살아 돌아온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살아 돌아왔고 국내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긴 하지만 네. 정치 활동에 그렇게 크게 뜻이 없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승만을 지켜보고 있었다가 네.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버리는 거죠. 네. 나 그만두겠다. 네. 딱 사퇴하고 가버립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승만은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결정을 하고 신성모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신성모는 그때까지 아예 수사 자체를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를 하다가 예.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재판을 열죠. 네. 재판을 여는데 그 판사를 자기 조직 휘하에 있던 그 자기 친구입니다. 아, 예. 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었고 자기 친구를 데려다가 국방부의 정훈국장을 맡겼던 거죠. 그래요? 예, 이선근이라는 사람한테. 리선근 아니죠? 맞습니다. 그분 맞아요? 그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학자 말이죠. 맞습니다. 관변 사학자. 예. 그러니까 친일 사학에 물든 친일 사학에 물들었던 그 리선근이 맞다는 얘기죠.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선근한테 그 법정을 맡기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요구 사항이 사령관 김윤근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네. 그 부사령관 밑에서 이제 돈을 많이 움직인 유니컨만 처벌하는 걸로 가자. 김윤군이 자기 사위죠. 그렇죠. 예, 신성모의 사위. 그 판사를 자기가 임명해 놓고 네. 그 판사한테 자기 사위는 빼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대놓고. 네네. 판사 이선근은 그대로 그 뜻을 받아서 네. 재판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판결을 내립니다.
3일이요? 예, 딱 3일 만에 판결이 나오는데 김윤근은 무죄, 아, 유니커는 징역 3년 6개월 이걸 끝내버립니다. 예. 당시에도 잠깐.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서는 몇십만 명이 죽고, 예. 고초를 당했는데 딱 한 명에게만 예. 사령관, 부사령관 둘 데려다 재판을 해서 네. 부사령관 3년 6개월 끝. 이 사람들이 얼마를 횡령했는지, 얼마를 착복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사흘 만에. 네. 그냥 정해진 대로 해버린 거죠, 그냥. 네. 예. 좀 너무했다. 당시 사회에서도 비록 전시 상황이지만 네. 그 부산의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선 난리가 났겠죠.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게 네. 도대체 뭐냐?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다. 이건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도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방위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당시 국민들의 가족들이잖아요. 네. 아빠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네. 뭐 형이나 오빠였을 수도 있고 그런 남자들이 그래도 군대에 가겠다라고 나서서 군대를 갔더니 네. 밥도 안 주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그지가 됐다. 기껏 살아서 도망온 사람도 대부분 그지꼴로 돌아왔더라. 네. 이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뭐 한 명 3년 6개월 이걸로 끝.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에 한 발 더 담그는 게 그 이승만 입장에선 악재가 한 가지가 더 터집니다. 예. 동시에 그게 바로 유명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게 이제 인민군을 위장한 우리나라 국군이 그렇죠.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죠. 예. 그 사건이 당시에도 이제 꽤 큰 논란의 그 어떤 소재가 됐었는데 네. 그게 이 재판 과정 거의 때를 같이 해가지고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뭉개고 덮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승만은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서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네. 재판을 다시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래 그러면 재판은 됐고 그냥 개각을 하자 아, 하면서 신성모 국방장관을 해임시킵니다. 네. 그 더불어 자기한테 찾아와서 막 뭐라고 막 들이댔던 그 조병옥 내무장관도 같이 해임시켜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일타쌍피네요. 예, 그냥 뭐 어차피 개각하는데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집에 가라. 네. 자기 이제 사람들을 막 심기 시작하는데 네. 그 와중에 그 국방장관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기붕입니다. 일타삼피군요. 예. 그 이기붕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하자면 네네네. 이기붕은 굉장히 그 양반 집안 출신인데요. 그렇습니까? 충북 괴산에서 태어났고 그 효녕대군의 후손인데 몰락했어요, 이 집안은. 왜 몰락을 했냐면 그 이기붕의 증조부가 이회정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모군란에 연루가 됩니다. 1882년입니다. 예. 네. 그때 이모군란에 연루돼서 그 유배를 갔다가 처형을 당하죠. 그 민씨 정권에, 민씨 권력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서 아직 최복구되기 전에 네. 아주 가난한 집안의 양반 아들이었던 거죠. 예. 근데 공부를 나름대로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성중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기붕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뭐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도 이때 선생님이었고.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고보까지 진학하는 조선인들은 많지 않았을 아주 시절로. 적었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인 네.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마치기도 하고 또 어려서 굉장히 병약해가지고 뭐 학교 다니는데 힘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학 시절에 이승만을 만나게 됩니다. 음흠.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찾아보면 이기붕의 일대기도 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 가서 어찌어찌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승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승만과의 인연은 중학교 때도 만난 적이 있었고 알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도 만났었고 이제 그러다가 다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서 자기의 신변이 불안정해지는 그 일제 저항을 좀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숨어 지내면서 무슨 그 기생집이죠. 술집.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머슴살이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기록은 정확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사회를 떠나서 어딘가에 숨어 지냈다. 네. 하다가 귀국되면서 광복이 되면서 이승만이 귀국을 하니까 네. 이승만을 다시 만나서 이승만의 집에 가서 집사를 합니다. 사실 비서죠, 이제. 비서. 집사 겸 비서. 그때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붕은요, 유학 시절에 사실은 그, 미국의 가정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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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걸 많이 했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력을 쌓은 거죠. 예. 그 뭐 노동일도 많이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다시 이제 광복되면서 이승만과의 인연이 또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승만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거죠. 계속 비서 역할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정치판을 읽어내고 이제 그러면 차츰차츰 실제 공식 직책을 맡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게 이 국방부 장관에 선임된 겁니다. 예. 신성모에 이어서 예. 국방부 장관으로 낙루 장관이 낙마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기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랐을 텐데 네. 그 이승만의 비서 정도로 알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신임 국방부 장관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기붕이 크게 한 건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이승만은 이때까지 또 개각하는 거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네. 이걸로 얘기 끝내자. 뭐 이러고 막 타협을 시도했는데 윤보선 등이 또 반발을 하고 예.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승만이 아니라 이기붕이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판단을 이승만은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그랬고 네네. 이기붕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까지 이제 그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이 조사 결과가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나온 게 대략 뭐 3개월간 당시 돈 55억에 달하는 금액이 착복된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55억이면 뭐 까마득한 숫자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국가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고요. 네. 근데 그런 자료들을 막 보면서 이기붕은 이건 이대로 덮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재판을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러운 일인데 네. 우리나라 그래도 그 총선을 통해서 그 세워진 네. 그 공화국이고 공화국의 정권 아닙니까? 네. 그 사실 그 삼권 분립을 처음부터 만들었고 그 사법부가 존재했고 그렇죠. 재판의 원칙도 있었을 텐데 이기붕 즉석에서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뒤집어 버린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을 예. 뒤집은 겁니다. 최초의 사안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그 일사부재리 원칙을 뒤집은 적도 있어요. 오, 대단한 나라군요.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해도. 아무리 전쟁통이면. 예. 조금 그 아쉽기도 하고 네. 좀 묘한 부분이 있죠. 그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재판을 시작합니다. 네. 그 재판을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재판에 관심이 많아서 비공개 재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재판이라고 해봐야 당시에 뭐 법정이 큰 게 있을 리도 없고 예. 그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네. 그 스피커를 막 쫙 달아서 공터에다가 그 오디오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재판 그래요? 과정을.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많이 쏠렸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사령관 김윤근, 또 그리고 유니콘, 네. 또 그리고 이제 국민방위군의 간부들이었던 강석한, 박창원, 박규환 등 총 5명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 짓이에요. 어떻게요?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네. 뭔가 조사를 하고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조사를 국회에서 국회 조사위원회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막 내주면은 네네. 판사, 법관이 그거에 다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이 사람들한테 변론의 기회도 줬어야 되고. 네. 지금 근데 이 판결이 나온 날짜가 그 선고일이 7월 19일인데 네. 사건이 막 발생하고 그런 게 3월, 4월만 이때거든요. 네. 재판 다시 시작한 건 한 달도 거의 안 됐어요. 네네.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5명에게 그냥 즉석에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네. 진상을 밝히는 것보다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죠.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의문점은 사형을 선고하고 7월 19일 날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네. 8월 12일 날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예.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사형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집행을. 왜냐? 이 5명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 아닙니까? 들어야 될 얘기들을 못 들었다는 조사를 해야 얘기군요. 되는데. 네. 여태까지 계속 뭐 객관적인 자료 모으고 막 그랬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물어볼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갖다 5명을 그냥 몽땅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죽이는 것도 그 사람들이 김윤군이 신성모 사위인데 설마 이승만이 김윤군을 죽이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볼 수 있는 네. 그 대구 근교의 무슨 야산에서 총살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수색. 예. 수색에서 처형시켰다라고 알고 대구입니다. 있었는데 예. 대구군요. 예. 네. 대구 근교에서 그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네. 다 죽었잖냐? 네. 심지어는 예. 그 전직 국방부 장관의 사위까지도 죽였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총살 집행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다. 확실하게 이번에 그 근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네. 이기붕 국방부 장관의 일처리 방식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잘못됐다.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하고 5명을 아주 그러니까 선정적인 판단인 거죠. 네. 역적이 나타났으니 죽이겠다. 네. 재래식으로. 예. 그 사형에 처하고 이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기붕의 인기는 하늘을 뚫을 정도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각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각하 밑에 있던 애들이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그래. 놈들이다. 간신들이 있어서 그렇죠. 예, 쟤들만 죽이면 돼. 국민방위군에 각하는 다 돈 준 거다. 먹을 거 다 그렇지. 줬다. 근데 쟤들이 뛰어먹어서 그런 거다. 예. 쟤들 죽였으니까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예. 라고 여론을 확산시켜버린다.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이제 나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 돼서 갈아닦고. 그거를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도 해결을 못하던 것을 내가 국방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말끔하게 해결을 버렸다. 예.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국회에서는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뭐 무슨 장부의 기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핵심 인물들 5명이 몽땅 그냥 총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어디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봐야 보상해줄 방법도 없고 예. 그러니까 조사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국민방위군 사건은 갑자기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사형을 당하는 바람에. 용두삼이군요. 예. 사건 자체가. 그렇죠. 이승만도 사실은 김윤군을 사용시키고 싶어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기붕이 아이디어를 내고 네네. 이기붕이 강력하게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측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저 이기붕이 당신 비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이승만 반대파, 반이승만파의 간첩이다. 최작이다. 사주를 받고 네. 그 이승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김용근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모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이승만이 딱 사형시키고 나서 보니까 네. 여론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아니다. 만족해. 난 이기붕을 믿는다. 하긴 그 김용군을 구명하는 파들은 예. 사실은 이득을 좀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도 역시 그 이기붕의 행동에 대해서 네. 정치적으로 사후 승인을 내려준 거죠. 예. 자기도 이득을 봤다. 여론이 안정됐으니까. 그 이승만 제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이기붕을 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 사람 일 좀 하네. 일 좀 하네. 일할 줄 아네. 여태까지는 내 집안일만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내가 해야 될 굳은 일을 대신해주면서 자기 손을 더럽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쩌면 내심으로는 자기도 사형을 시키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신성모의 사위고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을 바치던 김용군을 네. 자기 손으로 죽이긴 좀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누군가 대신 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예.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이기붕은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51년 말부터 자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가서 그 자유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고 네. 거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뭐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명실상부한 이승만 독재 정권의 제2인자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뭐 권력이 무한이라는 건 아니죠. 네. 이때부터 10년도 못 가서 4.19 혁명이 벌어지고 네. 그 이승만한테 양자를 보냈던 자기 아들. 그렇죠. 이강석. 예, 네. 이강석에 의해서 이강석이 총을 쏘죠. 네. 일가족 예. 몰살시키고 자신도 죽습니다. 자살하고. 예. 자살을 하는데 그 아들이 주도해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가족 네. 전체가. 예. 상당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국민방위군 사건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깔끔하지 않게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껄쩍지근하고 좀 답답합니다. 네. 얼마나 피해를 본 건지, 몇 명이나 죽었는지, 돈이 얼마나 사라진 건지,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를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의 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예. 사람 5명을 가볍게 죽여버리면서. 진실은 예. 영원히 가려지게 되고 말이죠. 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던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핵심적인 내막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예.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전쟁 당시 그 혼란한 사회에서 청년들 위주로 짜여지는 테러 조직은 항상 생깁니다. 네. 어떤 나라든지 다 생깁니다. 그런가요? 네. 그게 그 명칭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네. 프랑스의 그 나치가 프랑스를 지배할 때 생긴 레지스탕스도 네. 사실은 테러 조직이죠. 나치를 상대로 하는 테러 조직이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이 닥쳐오게 되면 청년들은 폭력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담당하게 네. 됩니다. 근데 이 사회가 점점 안정이 돼가면서 그런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도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약간 테러의 경향이 있는 우익 조직들 또는 좌익 조직들이 이제 안정된 사회의 공식 조직으로 녹아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 일환에서 이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게 탄생하고 또 어떤 정치가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빼돌리고 아주 전형적인 코스로 발생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하고 대규모로 발생한 건 인류 역사상 일찌감치 없었을 거예요. 노골적이고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어설픈 방식이고.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된 게 사실 당시 유권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군대에 간다는 것은 살고자 가는 거거든요. 예. 살고자 온 사람들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굶겨 죽이고 병을 들게 해서 죽이고 이런 거 죽이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예.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서는 사력을 다해서 음식을 공급해서 먹여 살리거나 예. 아니 무슨 조치를 취할 어떤 그런 긴장하는 맛이 없는 거예요. 아. 사람의 생명을 너무 경시합니다. 이게 비록 전시라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목숨 걸고 싸워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쟁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거기에 관련자들이 조금씩은 잘못들을 한 거군요. 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력의 행태를 좀 볼 수 있는데 네. 항상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일단 뻔뻔하게 부정합니다. 그런 일 없다. 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밝혀지면 무마하려고 합니다.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진 다음에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바로 아래 단계부터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진상보다는 무마를 그렇죠. 예. 당신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당신들한테 희생양을 하나 던져주겠다. 이 사람을 죽이자.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사, 전 세계의 전쟁사를 다 훑어봐도 물론 제가 그걸 다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권력의 메커니즘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도 이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예. 이때 국민방위군 사건의 역사적 진실도 결국 묻혀버리고 진상은 파악가 안 됐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이게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 예.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수도 없이 역사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특히 권력이 관계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를 저도 이 독재유산 답사기를 여기저기 이제 시나리오를 다 만들면서 다니면서 네.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명확한 진상이 규명이 안 돼요. 권력이 관련되면 독재적 권력이 관련되면은 항상 도중에 꼬리가 끊어지고 항상 도중에 사건이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국민방위군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지난번에 네. 얘기는 나눴었던 그 부분도 그랬었고요. 그죠? 그럼요. 예. 네.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슬프다, 네.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라면 네. 혹시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는 거의 안 계시겠지만 권력에 빌붙어서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권력에게 진짜 성심성의껏 막 울면서 충성을 다 바쳐도 네. 그 권력은 당신들을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네. 아무리 성과를 보여도 그 권력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고 당신이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한 칼에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필요할 때까지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장밋빛 전망을 다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게 어느 조직이나 동네에 있는 건달 조직도 그렇고 네. 좀 규모가 큰 전국급 조폭 규모에서도 그렇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권력에 아부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원래 정통 예를 들면 선골 진골이라는 건 몰라도 그렇죠. 예, 반계에서 이렇게 육두품이나
이재호로 보십시오, 이재호. 예. 이 논리가 깨지는 건 딱 하나예요. 예. 혈육입니다, 혈육. 혈육. 혈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도 혈육 앞에서는 약해요. 네. 자기 아들이 막 이상한 짓 하면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봐줍니다. 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바쳤는데 쟤를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권력은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호 상당히 정권의 2인자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났죠.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무슨 말 하십니까? 모르잖아요. 가끔은 이재호가 야당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렇죠. 뭐 야당스러운 얘기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들한테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아무리 그 좋은 대가를 보장하더라도 권력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력에 충성하지 말고 역사에 진실에 충성을 해야 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 네. 정의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권력에 따라다니는 것은 결코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 전쟁의 와중에 비극적으로 여러 민초들이 어이없이 죽어간 시리즈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가 보도연맹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보도연맹 때도 그렇고 지금 국민방위군 사건도 그렇고 명확한 진상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십 년째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방위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슈화도 되지 못하고 그렇죠. 폭력적으로 5명을 사용시킴으로써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벌써 60년이 넘은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리즈를 기획하고 이 얘기를 지금 다시 나누는 것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너무도 당연한 얘기, 허탈하지만.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이야기죠. 참, 어떡하죠. 예.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 네. 다음 주에 대한 언급이 살짝 있었습니다. 예. 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거창한 얘기가 되겠군요. 독재유산 답사기 지난 3주 동안 한반도 남쪽 전역을 무대로 했었던 그런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